이건 그냥 저의 주장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어떤 사상을 제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디까지 저의 주장이에요. 철학 그리고 철학이라는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 이 무언가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들, 철학,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요히 잠겨 있다는 것은 몰입되어 있는 상태, 자연을 그리고 생명을 존재를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단어들 그리고 과학이라는 어떤 느껴지는 단어 느껴지지 않는 단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두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이런 행위들 굉장히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불교의 어떤 그 인간사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그 부분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철학도 정말 그 사유 그 생각하고 그 정말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아니 인간이라기보다 어떤 무언가에 다가가려는 그 몸부림들 그런 것에서 얻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저도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철학과 그런 어떤 불교, 어떤 이런 명상, 어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심취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심플하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저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제가 철학에 심취하고 불교에 심취를 했더라도 그래도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출발을 안 했더라도 김님한테 크리스찬을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못지않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님보다 먼저 더 그랬을 때 철학 그리고 불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겪지 못한 거니까 어쨌든 철학과 불교란 이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그래서 이 철학과 불교 그러니까 이 깊은 생각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그 깊은 생각 있죠. 그러니까 이걸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생각이 생각을 낳더라고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끊임없이 생각이 생각을 낳아요. 정말 앞서 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만 가지 생각과 질문만 나와요. 답을 알 수 없는, 애초에 전제 자체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그 질문을 낳아서 나중에는 그럼요, 당연히 심플하기 어렵지. 그것도 한 번에 얘기하는데 무례할 순 없잖아 또. 그래서 불교나 이런 철학들, 인간사에 대한 깊은 이해들, 그래서 그게 위로와 어떤 무언가 어떤 참고와 그게 돼줄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그 철학과 그 불교라는 그거에 제가 기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 질문을 낳다 보니까 질문을 낳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철학에 깊이 몰입하신 분들의 어떤 그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나중에는 질문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애초에 없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수만 가지가 쌓이고 10년,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 가슴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공허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인 주장이 뭐냐면 김님은 지금 제가 철학이나 이렇게 사고를 깊은 몰입을 하시는 분들 몰입을 하시는 분들 근데 애초에 질문을 나는 이 패턴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제가 감히 표현을 하지만 트랩에 걸렸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덫에 빠지신 거예요, 김님은.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왜 늪이냐면 굉장히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몰입되어 있는 상태 같고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 때로는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 그래서 그 상황 차라리 이 혼돈스러운 세상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10년 정도 쌓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그래서 뭐 박사모고 뭐고 거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김님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덫에 빠져 있다고 표현을 해요. 김님은 자기 생각에 트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몰라 제가 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기서 제가 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철학이나 어떤 불교,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교집합점에 있는 그 얘기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솔직함과 학연이 일기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부차적인 세상의 용어고 김님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김님의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세상이 어떻건 저떻건 내 주변이 어떻건 저떻건 그리고 진리가 있건 없건 그리고 또 사유가 어떻건 뭐고 저는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그냥 당신이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이고 목사였다면 하나님을 전하고 제가 다른 존재였다면 뭐 하겠지만 전 nothing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김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전하고 있는 건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박사모 세상 어지러울 수 있겠지. 그리고 공허함 있을 수 있겠지. 그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뭔가 또 인간사의 어떤 혐오 뭔가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생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김님이 이제 제 언어를 이제 못 알아듣고 제가 이제 이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생명이 뭐냐면 김님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수만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뭐 언젠가 몇천 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발견해 내겠지. 그렇지만 이 생명, 내 생각, 이 트랩이 나를 지난 9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나를 쭉 이끌고 간 결론이 김님의 결론이 어쨌든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왜 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태어났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20년 동안 쭉 해온 거야. 20년 잡읍시다. 9살 때부터라고 잡고 어우 조숙한데. 어쨌든 9살부터 잡고 2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 자, 이제 29이 된 거예요. 29에 그래, 모든 이유가 있을 수 있었고 모든 진리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찾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말랑말랑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29에 지금 내 생명을 한번 보는 거야. 내 흐름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어쨌든 저쨌든 살아왔잖아. 어쨌든 저쨌든 살아온 걸 봤을 때 저는 단순하게 생명과 죽음을 보는 거야. 생명과 죽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수만 가지 어떤 몰입과 어떤 사유와 어떤 이런 생각, 이런 내가 했던 모든 내가 믿고 행했던 모든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29에 내가 딱 봤을 때 나를 살게 하나 죽게 하나, 난 이것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29에 내가 어쨌든 지금 내린 이 내 생명의 상태는 우울하다, 희망이 없다, 살아있기 바쁘다, 내려놓고 싶다, 혐오스럽다. 이런 결론들이 29에 지금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거라면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그것이 물론 나에게 엄청난 무언가도 좋고 했겠지만 나를 살리는 행위가 아니었구나. 몰라, 무언가 더 하면 무언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이 공허함 끝에서 진리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제 예고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면, 여기서 이제 또 김님이나 이런 철학하시는 분들은 내가 굳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29에 나를 채우고 있는 이 행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라면, 그리고 나를 쭉 봤을 이 흐름대로 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쨌든 이 흐름, 사람이 갑자기 바꿀 순 없잖아. 그랬을 때 이게 흐름이 나를 글쎄 공허함과 우울함과 혐오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거는 죽는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을 쭉 보면 나는 김님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나는 죽는 흐름인 거예요. 이 흐름은 이 마음과 이 내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젊음도 사라져 가는데, 이제 생의 기운도 점점 빠져가는데, 이대로 10년만 더 지나면 나는 거의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 흐름이. 그랬을 때 제가 전하는 건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생명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님의 저 우울함으로 가득 찬 저 글 속에서 제가 본 말이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생명의 어떤 씨앗? 그 어떤 칙칙한 그 죽음의 흙바닥 같은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 칙칙한 늪, 막 안개도 막 움직이지도 않아. 막 습하고 막 그런 곳에서 이제 또 뭐 주역을 만진다고 하니까 더 칙칙해질 것 같아.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막 그걸 더 본다면 더 막 갈 거야. 그랬을 때 딱 저 한 줄에 저게 나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왜? 나는 생명을 어쨌든 전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김님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사람이니까. 철학 계속하세요. 사유 계속하세요. 뭐 존재의 뭐 어떤 회고의 가치 계속하세요. 근데 살면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살게 해드리면서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 한마디가 딱 보인 거야. 저 칙칙한 늪 속에서 뿅 하고 솟아오르는 저 어떤 이 싹이라 그래야 되나? 저기 한 줄에 딱 한 줄. 딱 한 줄 뭐가 있냐면 동물들을 보면 눈 돌아갑니다. 엄청 좋아해요. 털 달리고 네 다리 갖고 있으면 다 좋아요. 저 말이 저를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아, 김님이 죽고 싶어 하진 않는구나. 너무너무 살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죽고 싶어 하진 않는구나. 왜? 이 생명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는 건 뭔가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김님 지금은 김님 이제 그래 짧게 쳐서 한 9년 9년 동안 질문과 뭔가 이 김님의 인생에 무언가가 다 쌓였어. 근데 김님이 한 가지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어요. will. 그게 뭐냐면 이 will을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선택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와 무언가를 다 알아야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야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면 지금까지 쌓인 걸 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선택. 김님은 이 선택을 9년 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질문에 답은 못 내릴 수 있어요. 답은 못 내릴 수 있어. 근데 김님, 이 수만 가지 질문들 속에서 답은 내릴 수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9년 동안의 어떤 내 흐름이 나를 살게 하나 죽게 하나. 그랬을 때 저 선택이 그럼 이대로 10년 동안 가면 내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죽고 싶어 하나? 그래, 뭐 죽기 싫은 것도 아니야. 그랬을 때 저 네 발 달린 저 아름다운 저 생명을 내가 10년 후에 못 볼 수도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지만 내가 저 아름다운 네 발 달린 저 어쨌든 나를 그래도 이 세상에 숨쉬게 하는 저 생명을 그래도 한 40년 정도는 더 보고 싶다. 라는 선택.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리? 뭐 한 2000년 후에는 발견될 수 있겠지. 뭐 인간들? 뭐 모르겠어 그거는. 박사모?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년 후에 죽는데 이대로 살면 그래? 뭐 까짓 거 뭐 죽으나 사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근데 저 네 발 달린 저 털들은 내게 너무너무 감동이야. 인간 너무 혐오스럽지만 저 네 발 달린 저 짐승들을, 저 동물들, 저 정말 순수한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죄를 짓지 않는, 배고플 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해를 가하지 않는 저 어떤 정직하고 순수한 인간보다 100배 1000배 나아 보이는 저 존재를 내가 10년 후에 못 볼 수도 있다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아름다운 저 털 달린 저 바람결에 흩날리는 저렇게 달리고 저렇게 순수하게 와우 아니면 야옹야옹 아니면 뭔가를 하는 저 모습을 한 30년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 죽음인데 30년을 더 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30년 동안 저 아름다운 네 발 달린 존재를 30년 동안 더 볼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지금 이대로 살면 죽음인데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바로 이 선택할 순간이 김님이 지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세상이 어떻건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이 아무리 쓰레기같이 모두가 변하고 해도 저는 김님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돼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텔레비에서 잘 비춰주지 않아요. 그리고 김님이 보는 사람 왜 재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더 심플 그래 심플하게 저는 김님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리고 되도록이면 40년 동안 정말 저 아름다운 어떤 그 칙칙한 늪에서 천사처럼 뛰어다니는 저 네 발 달린 생명들을 40년 동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받았는지 모르고 받은 생명이지만 왜 받았는지 몰랐으니까 내 의지로 팽개치지 말고요. 왜 받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닌 때에 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말고. 지금 김님은 선택하실 순간이에요. 선택하셔야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생각도 충분히 해봤고 왜? 공허하거든요. 이 공허까지 왔다는 건 철학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3년간은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와, 저 대단한 학자들이 저 정도로 처절하게 연구를 한 결과물들이 몇백 년이 쌓인 건데 처음 3년은 진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재밌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론을 못 내렸구나. 그분들이 못 찾았구나. 를 알 수 있어요. 3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걸 갖게 되는데 자 이제 9년 동안 해봤으니까 지금은 김님이 사실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미루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인간들 웃기게 돌아가는 이 세상들이 겹쳐서 그래서 이제 김님이 이제 포기 상태, 상처받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건데 심플하게 가자면 김님 이제 데이터는 충분해요. 이 흐름은 충분하다고. 자, 이 흐름을 사는 쪽으로 살짝 비틀 거냐, 아니면 죽는 쪽으로 그대로 둘 거냐. 거기에 이제 김님의 주어진 이 생명, 이 배를 가지고 김님이 키를 어디로 돌릴 건지를 이제 선택할 순간이 된 거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무시무시한 폭행을 받고 엄마로부터까지도 욕을 먹고 그 누구한테조차도 친구들도 다 나쁜 친구들이고 이랬는데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너무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자기가 맞고 자랐으면 자식도 때릴 수밖에 없거든.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라.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못 받았지만 대부분 나는 못 받았지만 내 자식한테는 주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방법을 모르겠더라. 한 고아 아닌 고아죠. 그래서 당신은 한 번도 사랑 받아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잘 주냐? 사랑을 배워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당신은 그 당신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잘 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고아 아닌 고아분이 그것도 19살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여튼 그 고아분이 한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자식에게 내가 받은 걸 주고 싶지 않았다. 근데 주지 않을 방법을 나는 모르겠더라.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는 안다. 왜냐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싫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서 싫어했던 것들을 내 자식한테 하나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만 철저하게 한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지 않는 방법만. 난 사랑을 주는 방법은 모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 저는 이건 제가 목격한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예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증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글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글쎄 그런 거는 뭐 천천히 죽을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걸 꼭 답을 찾아야 되나? 다만 그냥 저는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간절한 선택이란 거 있잖아요. 사랑을 주는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 그거를 충실히 시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분의 그 폭력의 대가 끊길 거예요. 그 자식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으로 얘기하자면 죽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사고가 사람을 어떤 큰 뭔가를 이끄는 게 아니고요. 간절한 선택. 간절한 선택. 저 네 발 달린 아름다운 생명, 이유를 모르지만 어쨌든 저 아름다운 생명을 내가 언젠가 떠날지 모르는 그 자연스러운 시간까지 보고 싶다라는 그 생명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애착? 그 애착을 가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선택이 사실은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하건대 저는 그 어떤 어떤 현학자의 철학보다도 저 19살짜리 저는 저 간절한 선택을 하는 생명들, 저는 간절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글쎄 꼭 위대해야 되나? 저는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어요. 저를 절대 죽지 않게 만들어요. 전 죽을 수가 없어요. 전 살아야 해요.
왜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살아야 돼요. 저는 저 간절한 선택을 하는 분들을 김님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아야 돼요. 전 살아 있어야 돼요. 전 살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살 거예요. 그 증언과 그 목격, 그것들을 보고, 예, 그 선택들을 보고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크리스찬을 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김님, 간절한 선택. 우리 40년 동안 네 발 달린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주어진 시간, 저절로 내 목숨이 떠나가는 그 시간까지 예쁘게 보고 삽시다. 그리고 그 생명들 사진도 많이 좀 찍어주시고요. 흑백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마리의 존재를 안고 태양볕도 한번 쬐주시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유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로 일단 1달러 할게요. 김님 선물. 자, 여러분들에게도 선물. 근데 이제 특히 김님에게 선물. 오늘 새롭게 태어나셨으니까 간절한 선택이라는 건 저는 간절한 선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뭐 운명의 결정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준비됐어요? 선물 받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한번 더 해주세요. 뜬뜬뜬뜬 뜬뜬뜬뜬 뜬뜬뜬뜬뜬 응? 뜬뜬뜬뜬뜬뜬뜬 응? 뜬뜬뜬뜬뜬뜬 응? 응? 한마디 해. 미니 한마디 해. 오늘 더워가지고 털을 깎여놓는 바람에 애가 조금 패션이 나름 암컷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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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님을 앞으로 살게 만들 네 발 달린 생명이랍니다. 민이 안녕. 와, 네가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응? 한마디 해. 뭐라고? 아. 한마디 해. 너 때문에야. 너 오늘 진짜 살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잖아요. 진짜 지 맘대로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아 그거밖에 안 하고 못 하는 존재인데 얘가 네, 자다깼어요. 얘가 여러 사람 살렸어요. 여러 사람의 우울증을 낫게 해줬고 여러 사람을 웃게 해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얘는 열심히 먹고
그냥 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승질 부리고 싶을 때 승질 부리고 한 거밖에 없는데, 그냥 얘는 그냥 얘가 뭐가 무슨 의지가 있겠어. 의지 있나? 의지 있구나. 근데 얘는 근데 얘가 여러 사람을 웃게 했고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줬고, 얘도 참 사연이 많은 강아지거든요. 얘 보면서 항상 느껴요. 와, 너는 정말 그래, 진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김님이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했지만 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있거든요. 그냥 살아있는데 얘는 모를 거예요. 얘는 모를 거야. 자기가 인간이란 존재를 누군가를 낫게 해줬고 누군가를 웃게 해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고 했다는 걸 얘는 모를 거예요. 얘는 모를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얘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이러할진데 김님이 살아 있다면 앞으로 40년 동안 김님은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야. 얘도 이러할진데 김님이 안 죽고 살아 있는다면, 김님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여기 있는 6명이 위로받는다니까. 김님이 위로받고, 아, 김님이 살아 있구나. 그러면 아, 김님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웃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얘한테서 배웠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귀엽기만 할 뿐이야. 안녕하세요. 얘는 학대도 많이 받았고. 야, 너 마주 자러 잠 껴서 미안해. 언제 느껴도 기분 좋은 생명이죠. 이거는 이제 미니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학대를 많이 받은 개였어요, 어릴 때. 그런데도 꿋꿋이 살아있잖아. 살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주인, 마지막 그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잖아. 제가 암도 견디고 사연이 많은 개예요. 정말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온 개예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산 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사연이 많은 게예요. 그러니까 쟤도 살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네. 얘가 살아 있으니까 김님도 웃게 하네. 여러분들도 웃게 하네. 좋네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역시 대단한 강아지.